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에서 새롭게 오픈한 김포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본카 김포지점 그랜드 오픈. 지금 여기 말고도 지하라든지 이런 곳에 정말 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쇼핑도 하다가 이렇게 차도 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김포지점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멋스럽게 오픈을 했는데 그에 맞는 차를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를 보려고 합니다. 차 너무 이쁘잖아. 포르쉐 파나메라라고요. 사실 포르쉐에서 여러 가지 차가 있잖아요. 카이맨도 있고 718도 있고 911도 있고 카이엔도 있고 마칸도 있고 정말 많은데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차를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요 파나메라 2세대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3세대가 나오고 풀체인지 모델이 조금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가격이 약간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파나메라 3.0 기본 모델이 4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풀체인지 하고 나서 지금 파나메라가 기본형 가격이 1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모델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심지어 감가도 꽤 많이 됐는데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차량인지, 과연 연봉이 어느 정도쯤 돼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옵션들이 들어간 차량들을 구매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개구리 모양 느낌의 이 패밀리 룩을 파나메라에서 세단형으로 승화시킨 것들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911이 나오고 나서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날렵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약간 GT 성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찰이 파나메라에 정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이제 윤우님이 그랬죠. 막 배우 황정민이 막 와라라라라 하면서 끌고 나왔다고 하면서 나도 사야겠다라고 해서 구입했던 게 파나메라입니다. 그래서 파나메라는 굉장히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차다라고 알려져 있죠. 요 앞모습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요 라이트예요. 이 라이트가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렇게 4점식으로 들어가 있는 PDLS가 들어가 있는 요 옵션으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요 PDLS 시스템을 넣는데 들어가는 돈이 29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보통 이런 포르쉐 같은 차량들은 빵원인 색상들, 흰색 뭐 이런 색상들이 있기는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케이노 그레이 메탈릭이라 그래서 요것도 180만 원 정도 줘야 뽑을 수 있는 색상입니다. 근데 이 시멘트 색깔을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르쉐는 확실히 이런 색상들 뽑을 때마다 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뽑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냥 볼 수가 없지. 이렇게요. 이런 것도 하나씩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회전. 좋다. 내가 굳이 측면으로 안 가도 되고 말이야. 아주 좋아.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꼭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 휠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21인치 휠이 이 파나메라 스포츠 디자인 휠이라고 하는 건데 요 휠값만 4짝 들어갔는데 470만 원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도 보면 27535에 21인데 후륜은 타이어 사이즈가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15에 3021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딱 느껴지죠.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 안쪽으로 보면은 파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게 31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이 310만 원짜리 옵션이 들어가야 차고의 높이를 조절하면서 승차감도 스포티할 때는 좀 단단하게, 그리고 편안할 때는 컴포트 모드로 좀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풀 체인지로 넘어가면서는 문을 딱 열 때 서스펜션 높이가 빡 조절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탁 튀어오르는 그런 것도 적용이 됐는데 유지 보수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거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자, 돌아가. 근데 확실히 이 측면에서 이 긴 전장을 각진 직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포티함을 만드는 건 포르쉐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도 파나메라 터보, 파나메라 4, 파나메라 GTS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에 파나메라 4라고 되어 있죠.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터보 같은 경우에는 600마력이 넘어가면서 제로백이 막 3초대가 나오지만 얘는 그냥 기본형 모델이기 때문에 2.9L 정도 되는 엔진 크기에다가 출력이 이제 300마력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막 내가 쏘고 다니겠다 이런다기보다는 포르쉐의 어느 정도 이 출력과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포르쉐의 고급감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일정 속도 이상으로 되면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대부분은 그냥 올리고 다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다운포스를 좀 만들어내주고 뒤쪽 타이어를 접지력을 조금 더 많이 챙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스포일러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색상을 바꾼다든지 파나메라 4의 색상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얘는 그냥 기본형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실버 색상의 테일파이프 교체하는 것도 120만 원이 들어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개인적으로 이 파나메라의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이 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있지만 실내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일단 시동을 걸었는데 배기음이 생각보다 괜찮죠. V6 모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포르쉐가 이런 배기음, 머플러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실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 있죠. 위쪽은 블랙인데 아래쪽은 레드톤으로 되어 있는 보르도 레드 투톤 인테리어입니다. 이 옵션 들어가는 데만 610만 원을 줘야 돼요. 굉장히 비싼 옵션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보르도 레드 색상이 아닌 포르쉐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요거는 사실상 거의 디폴트 값, 그러니까 한국형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 있잖아요. PDLS 플러스, 그다음 보르도 레드, 또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요거 들어가면 최고 속도도 좀 올라가면서 스포츠성이 좀 올라가는 그런 건데 이게 270만 원 정도가 해요. 그러니까 시트랑 요 두 개 합쳐서 아반떼 중고차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옵션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요 카본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카본 인테리어 들어가는데 230만 원이 들어가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파나메라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풍 시트 넣었는데 추가 옵션금을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옵션을 더 넣게 되면은 오디오 시스템을 뭐 다른 것들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오디오 옵션은 넣지 않아서 보스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나메라가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기본 사운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싼 옵션이다 라고 하면 요 위쪽으로 이렇게 파노라믹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파노라믹 선루프 넣는데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포르쉐 파나메라를 보면 보르도 레드 시트, PDLS 플러스, 파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서 K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 옵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 외에도 뭐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라든지 실버 테일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21인치 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파나메라가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그걸 구매해서 내가 끌고 다니려면 월간 어느 정도의 유지비를 내야 되는지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옆모습이 유려하고 예쁜 이 파나메라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제 옆에 있는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될 때 기본형 가격이 파나메라 4 기준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 가격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출고가 됐던 2020년 이때쯤에는 사실 포르쉐 인기가 워낙 높아서 대기 기간도 막 1년, 2년 이럴 정도로 정말 길게 기다렸고 막 피도 붓고 이랬던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그런 차량이 한 5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3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어갔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9천만 원 후반 정도가 됩니다. 거의 1년에 한 1,500, 1,6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건데, 아니 포르쉐 파나메라가 1억 언더 정도면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파나메라를 내가 어찌저찌 뭐 할부를 끼든 뭘 하든 해서 샀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들여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2.9리터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만 계산했을 때는 1년에 한 7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긴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중요한 게 우리가 보험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30대 초반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왔던 돈이 대략 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요 정도가 최저가로 잡히더라고요. 이거 자차 포함이고 마일리지는 15,000km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주유를 해줘야 되는데 주유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열어보면은 RON 98, 95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뜻은 이 차량에는 고급유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슈퍼카 브랜드 아니면 완전 럭셔리 브랜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일반유를 넣었을 때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르쉐가 그래요. 그래서 일반유를 절대 넣으면 안 되고 무조건 고급유를 넣어줘야 돼요. 이 고급유가 요즘 기준으로 했을 때 리터당 보통 평균적으로 1,95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파나메라가 제조사에서 공개한 연비는 리터당 10km는 좀 넘게 가요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10km가 나오지는 잘 않는다고 해요. 보통 한 8km, 9km? 요 정도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좀 적게 잡아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8km 정도 나온다고 하고 15,000km를 연간 주행한다고 하면 15,000km 나누기 8하고 고급료 1,950원을 곱하게 되면 나오는 돈이 1년에 365만 원이 나옵니다. 와, 확실히 아무나 탈 수 있는 유지비는 아니라는 게 딱 나오네요. 여기에다 더해서 엔진오일도 보통 한 10,000km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포르쉐 정도 되는 차량을 아무 센터 나가서 엔진오일 교체하기는 뭔가 약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정식 센터에 가서 교체를 하는데 정식 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비용이 못해도 한 40에서 50만 원 요 정도 사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렴하게 한 40만 원 정도에 교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연간 나오는 비용이 한 1.5회 정도 교체를 해야 되니까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들어가는 게 요 타이어 값이 또 장난 아니죠. 앞쪽하고 뒤쪽하고 타이어 사이즈가 다른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피렐리 신투라토 P7이 들어가 있어요. 피렐리에서 가장 좋은 타입에 속하는 올 시즌 타이어죠. 4짝을 다 교체하는데 대략 한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4년에 한 번 정도 통으로 교체한다 라고 하면 1년에 보통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만 놓고 쭉 다 더해보면 대략 한 700만 원대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12로 나눠서 월간 유지 비용을 따져보면 대략 한 6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계산했던 월 유지 비용 중에 가장 비싼 비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처음에 차값을 모두 다 지불했다는 가정하에 월 유지비가 61만 원인 거지, 만약에 얘를 내가 풀할부로 계산했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일이 좀 커져요. 9천만 원 후반 정도 되는 애를 취득세랑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풀할부로 때렸다 그러면 60개월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60에서 270이 그냥 한 달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진짜 아무나 못 끈다는 게 확 느껴지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선납금으로 낼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월 할부금을 대략 100만 원 정도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의 연봉, 얼마를 벌어야 이 포르쉐 파나메라를 한 5년이 지난 중고라고 하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연봉이 못해도 한 8천만 원 정도는 넘어야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연봉 8천만 원 정도 찍게 되면 실수령액이 세금 다 떼고 나서 한 54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월 160에서 170 정도 내면 한 300만 원 후반 정도가 남는 거니까 이 정도가 정말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좀 여유롭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못해도 연봉이 1억 정도는 넘어야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겠더라고요. 파나메라가 그래도 포르쉐 중에서 거의 뭐 엔트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우 그냥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모델이네. 확실히 럭셔리는 럭셔리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포르쉐 파나메라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월 유지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를 벌어야 이 파나메라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실제로 포르쉐 파나메라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연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포르쉐 파나메라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